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저는 이런 주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적이죠. 우리를 짓밟았던 그 중국의 만행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 그리고 EU 이런 선진 국제연합군이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박살나는 1대1로 박살나는 중국, 여기에 편승하는 이상한 정부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아주 팩트를 동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아주 영향 있는 시민이 되시려면 이런 정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프리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중공의 인프라 강탈 위협 사건입니다. 11월 28일 날 블룸버그 그리고 인도의 더 프린트 등의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중국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국가기관시설인 공항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고자 2015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팬데믹 등으로 대출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중국 당국이 엔테베 공항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우간다 정부는 공항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국의 대출 계약 내용을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우간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조항으로 우간다의 항공정책 수립 과정에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간다 정부의 계약 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공항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블룸버그 그리고 더 프린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참, 중국이 1대1로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국가의 독재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억 달러 줄게. 이 중에서 30%는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독재자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독재자들이 독재자들 중에서도 국가를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개발 독재를 한 독재자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게 왜 그냥 내 호주머니가 더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 2억 달러 줄 테니까 그 중에 뭐 얼마들을 가지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독재자를 유혹한 뒤에 여기다가 독소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자는 좀 국제 기준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독재자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니까 국제 기준보다 비싸도 오케이 사인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못 갚으면 그 대신 뭐 당신에게 원리금 상환하라 이건 아니고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 그 공항, 저 항구, 저 철도 이런 것들의 운영권을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독소조항을 딱 집어넣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뺏어버리죠. 왜? 너무나 가혹한 상환 조건이니까. 자, 여기도 엔테베 공항 1976년도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이스라엘이 감행했던 바로 그 작전 바로 그 공항이에요. 이걸 이제 확장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돈을 2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뭐 검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간다가 항공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할 때는 중국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또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이거죠. 그리고 돈 못 갚으면 가져와 이거거든요. 못 갚습니다. 가져오라 이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우간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 아프리카의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리고 이런 국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인프라 강탈 사례는 스리랑카에서 먼저 있었다.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한반도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적자 누적으로 빚더미에 앉았고 중국은 2017년 스리랑카로부터 한반도타 항구 99년 임대를 확약받고 항구를 빼앗아갔다. 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한반도타 항구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자를 엄청 과하게 주고는 이자 못 갚지? 좀 그럼 내 해서 이 스리랑카 정부는 따로 이 원금 상환 없이 그냥 그래 알았다. 이거 그냥 99년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별거 아니라도 인도양의 중심, 인도의 가장 이 끝부분, 꼭지점 부분에 있는 스리랑카 그 섬에 군사기지를 만들게 되었죠. 협상에는 군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 99년 동안 알아서 하는데 뭐 그냥 구당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도를 완전히 명줄을 죄는 그런 군사 전략 항구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스리랑카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몰디브 같은 인도양의 또 미국의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기지 같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몰디브에다가 국가 GDP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는 몰디브를 그냥 뺏어버리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화웨이가 아프리카 연맹 본부에다가 이 밤마다 중국으로 그 아프리카 연맹 본부에서 있었던 모든 통화 내용들을 전부 본국으로 밤마다 보내는 이 해킹 사건,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아프리카가 시끄러워지고 있다라는 사건이에요. 자, 중국의 신제국주의 정책 1대1로 이건 뭐냐? 뭐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학술적으로 보겠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급 정층 전략입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금융, 무역, 문화, 교류 벨트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건설을 위해서 15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세계 지배 전략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공약 대상 국가에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자원, 인프라를 강탈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복속시키는 신제국주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뺏어버리는 거, 이제 제국주의 때 많이 봤죠. 그러나 이 유엔 체제 이후에 서방 세계는 이런 국가 인프라를 뺏어버리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행태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국주의다. 그래서 최초에 이 1대1로 계획을 세울 때 이렇습니다. 실크로드, 즉 육상 1대1로의 스타트는 서안입니다. 서안. 그래서 신장 위구르의 우르무치,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는 벨기에. 벨기에가 최종 지점이에요. 희한하게 지금 벨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당시에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원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벨기에는 아니겠죠. EU의 본부가 있는 곳이 벨기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죠. 여기는 상해, 광저우,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리고는 이제 케냐, 지부티, 그리고 수에즈 운하 지나서 그리스, 이태리, 이렇게 해서 육상으로 해서 벨지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벨지움 그냥 끝났죠. 안 하죠. 그리고 이태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렸죠. 그리스 지금 터키하고 분쟁하는데 서방 국가들이 그리스 확 도와주면서 또 돌아서죠. 이스탄불, 터키 여기 도와줍니까? 아니죠. 지금 ETIM 하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다가 동터키 지금 설립 준비 확 세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부티하고 케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굉장히 협조하고 있고 파키스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 이 한반도 항구 때문에 스리랑카 국민들 완전히 열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중국하고 감정 대단히 안 좋게 돼버렸죠. 하노이 이 베트남은 애초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중국하고 원수지간인데 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육상 보면 육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지금 터키가 ETIM 하면서 터키어, 투르크어를 쓰는 국가들 OTS 연맹에 지금 집어넣고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같이 운동 시작했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했던 이 내용들 그리고 1대1로 이 모든 사업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최초 계획하고 지금 많이 다르다는 거 느끼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1대1로를 위해서 신장 위구르를 짓밟아라 라고 하는 기밀 문서가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그런데 그 최종 결정권자가 시진핑이었다라는 1급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고 그 기밀 문서를 독일 학자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11월 30일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독일 학자가 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구르 인권 탄압이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를 입수해 폭로했다. 독일 인권학자 아드리안 젠츠는 영국 런던에 설치된 민간 독립재판소인 위구르 법정에 신장 지역 안보와 인구 통제 관련한 중국 공산당 비밀 문건 11개를 제출했다.
문건 중에 일부는 1급 비밀이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으며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재배치와 재사회화 필요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1대1로 해야 되는데 자, 신장 위구르가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이야. 중간 지점이야.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그게 안 되면 문제 있지. 그래서 신장 지역에 위구르족을 재배치해 없애버리자. 재사회화해. 걔들의 이슬람, 무슬림 이 종교를 없애버리자. 말살시키자. 라는 필요성이 담겨 있었고 그걸 또 이제 지시를 합니다. 한 문건에서 시진핑은 윈난성 쿤민 사건을 언급하며 안정된 1대1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안정된 국내 안보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안정된 국내 안보 환경, 즉 위구르 얘들 시끄럽지 않게 정리해 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신장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중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21세기 주요 목표 달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럼 뭐냐? 1대1로 안 되니까 신장 정리해라. 이 말이죠. 이 경고에 따라 중국은 2022년까지 30만 명의 한족을 신장 남부로 이주시키고 다수의 위구르인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며 위구르인에 대한 사상교육과 불임 수술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위구르족보다 더 많은 한족을 집어넣어서 신장 지역을 희석시키고 그 티벳에도 그렇게 했죠. 희석시키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사상교육. 그래서 이슬람 믿지 마. 그래서 무슬림을 없애버리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더 놀라운 것은 위구르족 여성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켜서 아예 위구르족을 말살시켜버리는 이런 작업을 지시했다. 그리고 조치를 취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여성들을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서 또 임신해 있는 여성들은 낙태를 강제로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예 지금은 위구르족이 있지만 미래에는 위구르족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 지역에 한족 보내서 그냥 한족 영토로 만들어버리고 모스크들 이렇게 다 없애버려. 이렇게 지시를 시진핑이 내렸다라고 폭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최고 탑에 시진핑이 있다라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이제.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어쨌든 저개발 국가들은 돈이 필요하죠.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중국에게 저런 독이 든 성배를 먹고 지금 허덕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그리고 EU가 중국 대신 그럼 우리가 돈 줄게. 그렇지만 우리는 뺏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당신들도 깨끗하게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서로 간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수백조 원의 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21세기 중화 제국주의를 막아라. 미국의 뉴 마셜 플랜 B3W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5개에서 10개, 첫 투자 대상지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투자 대상 개도국이 필요하다면 지분 참여, 대출 보증, 전문기술 제공 등 모든 범위의 재정적 도구를 제공해서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 정부의 이 같은 투자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 B3W, 즉 Build Back Better World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셜 플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초토화돼 버렸는데 여기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서 유럽의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고 유럽을 재건한 바로 그게 마셜 플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셜 플랜 한다. 그게 B3W, 이제 Build Back Better World 라고 해서 예산 왕창 주는데 이게 수천억 달러 규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수백조 원 규모다. 얼마인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내년 1월 곧 그러니까 얼마 후에 5개에서 10개 지역을 발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투자 금액이 제대로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수백조 원 규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싶으면 중국하고 단절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동안 중립기여를 박았던 EU도 태세 전환하네요. 왜? 지금 뭐 이제 상황이 또 우열이 나오니까 당연히 센데 붙어야죠. 그래서 1대1로에 대응해서 EU가 400조 원을 투입을 결정합니다. 아까 1대1로의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가 벨기에였는데
벨기에 EU 본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11월 29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맞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프로젝트 글로벌 게이트웨이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다. 2027년까지 3천억 유로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국책은행은 물론 민간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3천억 유로의 투자금 가운데 1,350억 유로는 EU가 창설한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유럽기금 플러스에서 충당하며 유럽투자은행과 EU 차원의 각종 투자 프로그램에서도 180억 달러 이상을 가져올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프로젝트가 가치에 기반한 윤리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세계 인프라 발전에 긍정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국제적인 안정성과 협력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돈으로 한 40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는 궁극적으로 가치에 기반한 윤리적 접근. 가치 기반 윤리적 접근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윤리적 접근. 독재 안 하고 인권 말살 안 하는 이런 나라들에게 투자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또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이 파트너들에게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명확성과 공정성, 안전성을 담보해 줄지 보여줄 것이다 라며 전 세계인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래서 이 400조 원을 재개발 국가에게 지원하는 이 사업이 바로 글로벌 게이트웨이인데 이 사업이 결국은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안전하고 공정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 그거 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깨끗하게 쓰자.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준다. 그리고 중국처럼 뺏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미국도 수백조 원, 유럽도 수백조 원 이제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뭐냐?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퇴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B3W와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중국 배제입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흑백지도, 배경에 있는 흑백지도 보시면 여기 지금 중국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시커멓죠? 여기 바다가 시커멓죠? 근데 중국도 시커멓네요. 이건 뭐냐? 중국이 전 세계에서 빠져나가고 퇴출되고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지도를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또 중국이 세계인들에게 미운 틀이 어마어마하게 박혀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우면 세계 지도에서 중국을 이렇게 빼내버리는 지도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EU가 중국을 이 세계 지도에서, 즉 세계에서 빼내서 퇴출시켜버린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미국의 B3W가 추구하는 엔드스테이트다 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 큰일 났죠. 글로벌 공급망이다. 뭐겠습니까? 글로벌 공급망. 아니 왜 중국에 공장들 들어가 있냐. 지금 인건비도 그렇게 비싸졌고 중국 당국이 경영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자꾸 끌어당기고 기술 뺏어가고 이런데 그거 왜 있냐. 다른 데 빼라. 이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저개발 국가들 많이 있지 않느냐.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빼라 공장들. 그 나라들 여기보다 훨씬 싸다.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 주지 마라. 공급망 다른 데서 빼라. 요소수 베트남에서 사가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을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가능하겠죠. 돼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의도적인 반동인가? 반동, 그들이 반동이란 말 잘 쓰는데 정말로 반동은 그들입니다. 문정부의 마이웨이, 참, 한번 보십시오. YTN 12월 1일 보도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한중경제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측 수석대표인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르농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어제 오후 화상으로 25차 경제공동위 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과 문화 콘텐츠 등 현안과 양국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최근 풍기 사태를 빚은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주 팬놈을 갖다가 그 팬 당사자가 시큰 패고 완전히 눈탱이 밤탱이 돼 있는데 안티프라민 좀 발라줬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소 사태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중국이 니들 맛 좀 봐라 안 줘 라고 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찔끔 좀 줄게 라고 했다고 고맙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 공급망을 누가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중국이 그랬죠. 그리고 중국을 이런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신뢰성 없는 이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응징을 하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중국에 협조할게요 라고 하는 이 정신나간 외교부 차관. 기가 찹니다. 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가? 의도적인 반동인가? 이제는 또 안보 분야입니다. 문 정부의 마이웨이. 아까는 경제였죠. 이제는 안보. 아니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국방장관과 12월 2일 날 전략대화를 마치고 그러면 그 일정을 마치면은 또 국방장관 외에 안보 분야의 핵심 수장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눌 일이 있겠죠.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튀어버렸습니다. 어디로? 중국 양제츠 만나러. 양제츠가 초청하니까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2에서 3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부산 회담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양국 간 협의 중이다 라며 양국은 다양한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공급망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 공급망 문제는 지금 중국 전 세계가 중국 주 패는 지금 문제인데 여기에 협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 세계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EU, 미국 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선진국들이 전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데 여기 지금 같이 붙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대한민국 조국의 미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내일 있을 선거만 이기면 돼요. 왜? 시진핑 방한 그렇게 해서 뭔가 한국 와가지고 선거 전에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고 뭐 이벤트 한번 해주고 그리고는 종전선언해서 베이징에서 김정은이 불러서 시진핑이가 또 이벤트 한번 해주고 대선 19일 전에 그렇게 해서 정권 잡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폭망시켜버리는 거 이게 목적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중국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그런 국가들은 초대형 호화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항진하는 이 찰나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잘 타고 있다가 갑자기 침몰하는 중국 쪽으로 점프를 해버리네요. 들어가면 지네들만 들어가지. 야 개돼지들아 니들도 들어와 라는 것입니다. 대마불사 우리는 안 죽어 니들은 죽겠지 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 가라앉는 중공호에 뛰어들려면 니들이나 가라. 우리는 제발 놔두고 가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들만 갈 수 있도록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뭉칩시다. 정말로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